안녕하세요, JK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예비 건축주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으셔가지고 건축업체 선정 시 꿀팁 3가지에 대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및 구조가 먼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외관적인 거죠. 외관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에 따라서 설계 및 시공 디자인에 대해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조, 콘크리트, 철골, H빔, 스틸 등등등 많죠. 거기에 따라서 외관 디자인도 분명히 차이가 나고 우리 목적성에 맞는 구조 설계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업체를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 시공을 한 회사에서 턴키로 진행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설계 시공을 턴키로 진행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고 설계와 시공에 대한 거는 분명히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손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 왜냐? 설계를 정확하게 했을 때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 게 원칙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시공도 잘할 수가 없는 거고 설계가 잘 되면 시공은 그냥 도면대로 공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설계 시공을 따로 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자, 요즘 시장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물가 변동 및 금리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를 하는 기간 동안 시간이 그래도 보통 5, 6개월, 뭐 길어지면 1년 허가까지 이제 지연이 될 수 있는 건데 보통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우리가 계약은 2023년 7, 8월에 계약을 했지만 공사는 2024년 3월 또는 8, 9월에 공사를 할 예정인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동안 계속 변동성은 또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내년 봄이 됐어요. 24년 3월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착공을 했는데 계약했던 금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보통은 변동성에 대한 거는요, 시공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금리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물가 상승 및 변동 금리는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계를 진행했을 때 당시 예상했던 금액과 막상 뚜껑을 열고 착공을 하려고 했을 때 금액은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는 점. 그렇게 되면은 시공사 측에서는 그거를 보존을 해드릴 이유가 전혀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소비자가 다 안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시공은 같이 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 이게 요즘에 대한 특별히 이슈로 이제 강조드리는 한 부분인 거고, 또 다른 부분은 설계 시공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공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설계 시공을 같이 했던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든 전가를 할 수가 있어요. 설계 사무실이 됐던 시공 사무실이 됐던. 하지만 따로 했을 경우에 설계 쪽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본인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시공사 측에서는 그 완료된 도면대로 공사비를 산정해서 내드리고 그 금액이 맞았을 때 미팅을 해서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면 시공 계약을 하죠. 그러면 시공사 측에서는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도면대로 공사했는데 뭔가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시공사 측에서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는 중간에서 붕 떠버리는 거죠. 그 누구한테도 설계, 시공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예요.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진 않지만 그런 경우도 제가 종종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초보자분들이 많잖아요. 문해안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구조가 장점인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원하는 설계 시공이 있죠. 그게 목조든 콘크리트든 뭐 다양한 구조체가 있지만 그걸 강점인 회사, 즉 주력인 회사를 선택해야만 우리가 후회 없는 설계 시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목조가 장점이고 어떤 회사는 콘크리트가 장점이에요. 그 시공을 많이 했던 업체들은 보통 다른 구조에 대한 거는 단점만 얘기를 많이 하고 본인들이 주력이 하는 구조에 대해서만 강점만 되게 엄청 많은 부각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구조를 원하긴 하지만 장단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뭐 인터넷을 찾아본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설계, 시공 같이 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구조를 시공하면서 근데 그 중에서 조금 강점 그리고 시공 경험이 많은 구조가 어떤 것인지 인터넷으로 요즘 온라인으로 서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업체를 만났을 때 이런 구조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저런 구조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 라는 거를 투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모르고 접근했지만 정말 정확한 정보를 수집을 했고 후회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설계 시공도 찝찝함 없이 마지막까지 해피엔딩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참고를 하신다고
하냐고 하면은 보통 업체 선정했을 때 후회하시는 분들은 못 봤거든요. 근데 보통 후회하시는 분들은 뭐 성급할 수는 있어요. 그쵸? 당연히 이게 뭐 영업사원이나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해서 성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구조, 목적성에 맞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분명하게 1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장단점을 분명하게 들어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축이라고 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가 뭐 7년 동안 400채 이상 해봤기 때문에 제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업체 선정 시 리스트를 좀 정해놓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